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이곳의 사연들을 자주 듣고 있어요. 아마 제게 벌어졌던 일이 없었다면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을 텐데, 저의 바로 옆에서 벌어졌던 일로 이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하는 가족관계가 얼마나 유지하기 힘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기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가까이에서 그 실상을 알게 되자 얼마나 추악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벌어졌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연을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평범하신 맞벌이 회사원이셨어요.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시고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신 탓인지 부모님께선 제가 학교를 가기 전부터 제 학업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전세살이를 할 정도로 저에게 공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유목민 마냥 강남이란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것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게 당연했고, 주변 친구들처럼 일찍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치열한 학업에 대한 경쟁 덕분인지 저도 학업의 중요성을 나이에 비해 빨리 깨닫게 되었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살던 곳의 학업 분위기는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재다 싶을 정도로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참여했고 덕분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저와 부모님의 기대는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게 된 대학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제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았기에 저는 합격을 하고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 이후의 제 삶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제 스스로 진로를 찾고 노력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회계사란 직업을 목표로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책상 앞에 엉덩이만 오래 붙어있는다고 되는 시험도 아니었고 그 많은 세법들을 제 머리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목표로 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매년 합격자들 수도 적었고 쉽지 않은 시험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들보다 일찍이 사회 진출을 하는 여성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겠다 싶은 생각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동시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험은 다행히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 때는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붙지 못하고 다행히 유예를 받은 과목이 있어 2회 만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저는 이후 남는 시간 동안 외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고 노력 끝에 만족할 만한 스펙을 가진 전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회사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원하던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던 저는 회사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회사 동기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이상형이라 할 만한 외모에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갖춘 제겐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가치관도 저와 잘 맞았고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싸울 일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잘 맞았던 저희는 일찍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취업에 결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동기들 중 누구보다 성실했고 능력 있었으며 제게는 누구보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도 늘 전교권 안에서 놀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을 보면 가정교육도 잘 받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희생하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지만 남편은 그 중에서도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참 가득한 아들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님이 혼자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키우셔야 했는데 남편을 통해 어머님이 두 형제를 키우시며 해오신 그 고생들과 희생들을 듣다 보면 저도 어머님의 행동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시고 어머니 우리 두 형제 키우신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 안 해본 일도 없으시고 자식만은 남들 비위 맞추며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교육에 얼마나 희생하셨다고. 어머니 배는 굶어도 우리 학원은 하나라도 더 보내시려고 노력하셨어. 거기다 출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도시락에 간식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랑 형 모두 공부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된 것 같아. 누구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남편의 얘기를 저도 자주 들었기에 어머님을 뵙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는 남편의 형님 내외분들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었죠. 남편은 취업을 하며 독립하여 지내고 있었고 장남이신 아주버님이 결혼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제 남편은 물론 아주버님도 어머님의 고생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 합가를 결심했다고 하셨죠. 엄마가 혼자 지내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 형이 또 나보다 효자잖아. 그래서 결혼하면서 엄마 모시겠다고 집 안 구하고 형수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조카 낳고 지금까지 세 식구가 같이 지내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버님도 아주버님이지만 제 형님 되실 분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모신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부모님을 존경하고 남편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도 적응해가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면 몇 배 시간이 들 수도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처음 방문한 어머님 댁에서 첫 만남부터 저를 좋아라 해주시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왔다. 은선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어머, 그게 뭐니? 내 선물이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힘들게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아유, 꽃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왔네. 영우야, 이 꽃 좀 봐라. 은선이 센스가 남다르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게요. 꽃이 참 예뻐요, 어머니. 너 아직 여기 있었니? 예미야, 너 뭐하니? 얼른 가서 차나 좀 내와. 뭐한다고 여태 여기 있었어? 아니, 저도 인사를 좀 하려고. 인사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차나 좀 내와.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물만 주셔도 돼요. 아니야, 무슨 소리니.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 그래, 지금 우리 영우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네 어머님, 영우 씨랑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우리 영우 회사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아니니? 은선이 너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사회생활하고 참 대단하다. 나는 은선이가 예뻐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해서 좋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젊은 사람은 밖에 일을 해야지. 살림 사는 여자들이 옛날이나 고생이지 요즘은 다 가전제품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할 일이 있니?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지. 물론 너희도 결혼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애 낳고도
자기 커리어 이어가는 여자가 멋있는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간다면 영우랑 은선이랑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 테니 혹시나 일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네,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형님과 제대로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어머님 손에 떠밀려 주방으로 들어가신 형님은 얼마 뒤 거실로 찻잔을 내어오셨습니다. 이제야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눌까 기대도 했었어요. 어머님, 차 내웠어요.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뭐가 묻었는데? 너는 손님한테 낼 찻잔을 뭐 묻은 걸로 내오니? 어?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잔 받침에 티끌이 살짝 묻어 있었나 봅니다. 어머, 죄송해요. 좋은 걸로 꺼낸다고 안 쓰던 걸 꺼냈는데 얼른 다시 해올게요.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냥 먹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은선아. 너는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니? 예, 깨끗한 잔으로 새로 내와라. 그리고 차도 저번에 선물 들어온 걸로 제대로 된 걸로 좀 내오고. 너는 살림만 산다는 사람이 이게 뭐니?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어우, 첫째 쟤는 옆에서 내가 알려줘도 늘질 않아. 우리 은선이었으면 어련히 잘했을까 싶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살림도 척하면 척이잖니. 안 그러니?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물때같이 보이던데요. 설거지하고 말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형님이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응? 아유, 아니야, 얘. 내가 첫째 며느리랑 오래 사니까 편한 사이라서 그렇지 뭐라 하는 거 아니니 혹시 은선이가 오해 안 했으면 하네.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셨어요. 다른 부분도 좋아하셨지만 특히 제가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유독 좋아라 하셨죠.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도 한평생을 일을 하셔서 그런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대하시는 모습이나 나중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시어머님이 되어주실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형님께서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듯 했고 어머님도 형님의 가벼운 실수나 행동을 가지고 흉을 보시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살다 보니 너무 편해서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저를 예뻐라 하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상견례장에서도 좋은 분위기 속 부모님의 혼담을 나눌 수 있었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하나 막힘없이 술술 풀렸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은행 대출만 받은 채 신도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 꽤 있었고 직업으로 인한 연봉 때문에 개인 대출도 잘 나와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서로 부모님의 고생을 모르지 않기에 결혼하는 데에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께선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손을 벌리지 않자 엄청나게 좋아라 하셨어요. 어쩜 너희는 집도 니들이 알아서 해오니? 다른 집 애들은 번듯한 회사 다녀도 대출이 안 나와서 부모들한테 손 벌리고도 힘들다 하는데 역시 내가 첫째 며느리 복은 없어도 둘째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물론 저희 나이에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저희의 노력을 대견해 하시고 제 칭찬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와 형님을 비교하듯 형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형님이 집을 안 해와서 불만이라고 하시기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니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기에는 형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형수님 정말 착하셔. 아주 만약이라도 당신이 형수님을 괴롭히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형수님이 당신 괴롭히거나 하대하는 일은 없을걸? 정말이야. 남 미워할 줄 모르시고 참 마음 씀씀이가 고우시지. 아무리 내가 도련님이라고 해도 형수님 만나고 나서는 거의 어머니처럼 나를 챙겨주셨다니까.
회계사 된 것도 형수님 덕도 있어. 그래서 나도 형수님한테 갚는 애가 산더미야. 그러니까 당신도 형수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워낙 말도 없으시고 수줍음도 많으신 분이라 그렇지 당신 먼저 다가가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의 말처럼 제가 직접 겪어본 형님께서는 남편이 말한 것보다 더 순하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님의 배려 덕분에 저 역시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죠.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 저는 결혼 후에도 시댁에 한번 찾아가 뵙는 게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죠. 물론 저도 최대한 찾아뵈려 노력했지만 노력만큼 마음을 전하지 못해 늘 죄송스러웠어요. 게다가 유독 제사가 많은 시댁 사정 때문에 더욱 마음이 불편했죠. 시어머님께선 밖에서 일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저 대신에 제 몫까지 하고 계시는 형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봐도 이 일 저 일 회사 일 핑계대며 제사 한번 도와주지 않는 동서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참 착한 형님께선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번 주에는 제사가 2번이나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매번 죄송해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일하는데 피곤하게 일을 어떻게 시켜. 나야 원래 하던 일 하는 건데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괜히 미안해서 눈치 보지 마. 부엌 일도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가서 어머님 대화상대 해드려. 어머님이 동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도 어떻게 매번 와서 형님만 일하시는 걸 지켜봐요. 저랑 같이 해요. 이럴 때 아니면 형님이랑 언제 또 대화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드리는 뇌물이에요. 형님 선물. 아휴, 동서, 나한테까지 돈을 써. 그냥 동서 사고 싶은 거 사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마. 어차피 나는 집에만 있어서 이런 거 하고 다닐 것도 없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고맙고 죄송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건 수고비예요. 돈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쁜 뜻은 아니고 매번 혼자 고생하시니까 제가 보답 차원에서 준비했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는데 마사지라도 받고 좀 쉬세요. 다음에는 꼭 참석해서 형님 도와드릴게요. 매번 말로만 도와드린다고 했지 형님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던 전 선물이나 수고비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형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머님 댁에 들릴 날이 있으면 형님 선물과 수고비를 챙겨서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형님과 주방에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몰래 이번에도 선물과 수고비를 드리려고 한 순간 어머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신 겁니다. 너네 뭐하니? 은선이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네? 저번에 제가 형님 못 도와드려서요. 대신 해주신 게 고마워서 선물이랑 수고비 좀 드렸는데. 뭐? 예. 너는 은선이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은선이가 너한테 벌써부터 벌벌 키니? 네가 손윗사람이라고 애를 참니?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서 형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 참, 은선아. 얘는 당연히 해야 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것도 아니고 회사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왜 미안해하니? 네가 없어도 얘가 해야 할 일인데 네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하지만 돈 아까운 줄은 알아야지. 쟤한테 줄 돈 있으면 내 용돈 좀 더 줘라. 쟤는 일 못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주잖니. 알겠지, 은선아? 혹시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형님이 불편하실까봐 늘 몰래 드렸는데 그러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설마 들켜도 눈치나 보겠지 했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심한 말을 하셨고 괜히 제 행동 때문에 애꿎은 형님만 더 질책을 받으셨네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의 행동이 별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 혼낼 수도 있고 저보다 두 분이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 편하셔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늘 형님을 가지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해도 결혼 후 그런 광경을 종종 보다 보니 저는 어머님이 점점 이유 없이 형님을 혼내신다고 느껴졌어요. 살림과 육아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시집살이까지 시달리는 형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그런 형님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지 않는 제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주 찾아가 어머님 몰래 형님과 시간을 보내고 종종 응원의 메시지와 기프티콘 같은 선물을 해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형님을 괴롭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은선이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오늘은 제가 요리해서 대접해드리려고 재료 좀 사가지고 왔어요. 아니, 우리 은선이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여기 와서는 좀 쉬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니? 그럼 놔둬라. 쟤한테 시키면 되니까. 너는 하지 말고 앉아서 TV 보면서 쉬고 있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형님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형님,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요리 다 되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돈과 선물로 형님께 죄송함을 표현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행동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65일 내내 매일 주방을 떠나지 않으시는 형님을 위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시라고 준비한 자리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이 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기어이 형님을 다시 불러내셔서 또 타박을 주셨어요. 예, 너는 쉬란다고 정말 쉬고 있니? 동서가 주방에 있으면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주방 옆에 붙어 있어야지. 눈치 없이 이러고 있니? 아, 꼬리야. 내가 정말 이런 미련 곰탱이랑 산다. 죄송해요, 어머님. 동서, 내가 뭐 하면 될까? 어머님, 정말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형님께서 정말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제가 괜찮다는데도 또 여지없이 그러시는 어머님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형님께서 나지막이 어머님 몰래 저에게 말하셨어요. 동서, 그냥 내가 뭐라도 하는 게 나아. 그래야 아무 소리 없이 끝나. 나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일 좀 줘. 그때 형님의 표정과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협박이라도 당한 것 마냥 저에게 부탁하는 눈빛인 형님의 표정을 보며 제가 또 괜한 일을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의도와 다르게 결국 형님까지 붙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람은 있게 가족들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하였고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선 저는 형님과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님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은선이 덕분에 처음 먹어보는 요리도 먹고 이렇게 호강을 하는구나. 은선아, 오늘 고생 많았다. 네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 내가 너를 좋아하지. 이리 와, 여기 식탁이라도 앉아서 쉬어라. 요리하느라 고생했는데. 네, 여기 정리만 마저 하고 쉴게요. 은선이는 사돈분들 중 누굴 닮아서 이렇게 부지런하니? 손도 야물딱지고. 며느리 둘이서 주방에 있는데 하나는 깨진 독처럼 넣어도 부족하고 하나는 뭘 넣지 않아도 가득 찬 게 참 기가 차다. 우리 영우는 은선이 만나서 매일같이 예쁜 은선이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호강하는데 우리 영문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쟤를 만나서 옛날부터 여자 잘 만나야 남자 인생이 핀다고 했는데 우리 영우는 피고 영문이는 내가 첫째만 생각하면 속이 터진다 터져. 이전까지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오히려 제가 형님 보기 민망해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형님 얼굴이 어떨지 뻔히 아니 제가 눈을 둘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 형님, 어머님께서 하도 뭐라고 하셔서 그렇지 다른 집 어느 며느리랑 비교해도 저런 특급 며느리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건 하나 제자리에 안 두시는 어머님과 어린 조카가 어지르는 그 집을 매일 똑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시고 다른 사람들 넘기는 부분까지 청소하셔서 먼지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다고 살림에는 소홀한 제가 타박을 받아야겠죠. 하물며 형님 성격에 청소만 잘하실까요? 워낙에 손맛이 좋으셔서 그런지 제가 인터넷이다 요리책이다 찾아 계량까지 해내다 봐도 형님이 뚝딱 해내는 요리 맛에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랑만 해도 넘치는 형님을 어머님은 대체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머님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형님을 타박하셨고 혹시나 형님이 실수라도 하면 그걸 콕 집어 물고 늘어지신 거죠. 그러다 정확한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형님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될 만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형님 사이에 무슨 사연 같은 거 있어? 응? 사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님이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유독 형님한테 말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형님이 착하셔서 아무 말 안 하시나 싶었는데 그건 말고도 말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말을 심하게 한다고? 당신이 곡해서 들은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못 봤는데. 아마 어머니가 형수님이랑 오래 살아서 편하게 대하는 걸 당신이 오해했나 보다. 남편은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서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형님과도 크게 말을 섞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였기에 남편이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끼리만 알만한 그런 눈치들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존경하는 남편에게 제가 본 광경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형수님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죠. 어머니랑 형수님이랑 딱히 어떤 일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좀 걱정하신 건 있었지.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형수님 아버지께서 몸이 별로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형수님이 외동딸이라 형이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들었거든. 뭐 장기 입원에 병원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겠지. 근데 그거야 형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니 형이 내는 게 당연한 거고 형이랑 형수님도 그거 가지고 다툰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까지 있는데 큰돈 나가는 게 걱정이실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형수님을 미워하실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우리 키운다고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에서 좀 억센 면이 있어서 형수님 편하게 대하는 걸 당신이 오해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아무 말 하신 적 없잖아. 설마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차별하겠어? 그냥 지내온 시간이 다르니 그러시겠지. 남편에게서 우연히 듣게 된 병원비 얘기에 저는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본래 착하고 순하신 성격이었지만 그 병원비 때문인지 늘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도 못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켜만 보기에는 매번 제 앞에서 비교당하고 혼나시는 형님이 안타까웠기에 제가 두 분 사이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았죠. 애초에 살림을 저보다 더 오래 잘 사셨기에 제가 한참은 모자랐지만 일부러 어머님 앞에서는 더 서투른 척도 하고 실수도 연발하면서 어머님께서 형님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길 바랬습니다. 애교 없는 형님에게 어머님을 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어머님 앞에서 형님 칭찬도 많이 했죠.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괜히 나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역효과만 일어났을 뿐이죠. 결국 제가 가만히 있는 게 형님을 도와드리는 거다 싶어 형님을 응원만 해드리면서 나서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자연스레 어머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형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평소 형님더러 집에서 놀고 먹는다 하시던 어머니는 아이도 다 컸으니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갑자기 형님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형님은 밖으로 내쫓기듯 일을 구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 곧바로 결혼해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형님께서 뒤늦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죠. 형님이 걱정이 많아 보이시기에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제 선배 회계사 중에 사무실을 개업한 분이 계셨고 그곳에 사무업 하는 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형님을 추천했습니다. 어차피 서류 분류와 정리, 전화응대 정도의 업무였고 형님 정도의 야무진 성격과 일머리라면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것은 형님과 저의 사이에 비밀로 하기로 했죠. 형님께서 어머님께 취직을 했다고 말을 하니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잘했다는 칭찬은 없으시고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시겠다는 태도이셨거든요. 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무색하게도 형님은 적응을 아주 빨리 하셨습니다. 일도 잘하시는 것 같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살림도 여전히 잘 챙기셨죠.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 집안 살림까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형님은 일도 하시면서 퇴근 후엔 가족들 먹을 반찬이랑 집안 정리까지 정말 슈퍼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일과 살림 둘 다를 잘하고 계셨어요. 피곤하실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밖에 있으니 활기가 돈다는 형님의 말처럼 생기 돌고 표정도 밝아지신 형님의 모습을 보자 저도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는 어머님께 시달리지 않으셨을 테니 조금씩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형님을 나무라셨습니다. 아휴, 내가 요즘 아주 죽겠다. 내가 이 나이에 손자를 돌봐야겠니? 다 컸다고 해도 아직 유치원생인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냐 이 말이야. 얘는 나가서 뭐 대단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요즘은 살림도 제대로 안 해요. 전에는 몇 끼 반찬을 새로 하더니 요즘은 일주일이 다 가도록 그 나물에 그 밥인 거 아니니? 나가서 돈 벌어오라며 종용하신 게 어머님이셨는데 막상 형님이 일을 시작하게 되니 살림에 소홀하다 어떻다 불만이 참 많으셨죠. 어머님 성격이야 저도 슬슬 알아차릴 때가 되었으니 제가 뭐라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형님이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오시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도 바쁘게 지내고 형님도 사회생활을 하시며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큰 행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칠순이 되었거든요. 바쁜 와중에 온 가족이 어머님의 칠순을 준비했고 저도 처음 맞이하는 가족 간 큰 행사에 꽤나 기대를 하고 있었죠. 친척분들도 오시는 큰 행사라 다들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당일을 기다렸어요. 어머님 칠순잔치 당일 어머님과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가족들이 어머님께 앞으로 바라는 점을 한마디씩 돌아가며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좋은 분위기 속에 덕담이 오갔고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형님네 아들인 민규 차례가 되었어요. 다들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많은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70살 된 거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민규의 귀엽고 짧은 축하 멘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켜진 마이크로 민규의 충격적인 말이 온 잔치장에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민규의 말에 축하 자리에 모인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신 아주버님께서 민규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죠. 제 바로 옆에 있던 형님께선 충격을 받으셨는지 의자에 겨우 기대어 있었고 어머님은 어쩐 일인지 크게 당황하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하긴 저도 너무 놀란 민규의 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겨우 7살 아이가 엄마가 죽기를 바란다뇨. 갑작스레 벌어진 황당한 일에 예상보다 빨리 잔치가 마무리가 지어졌고 다른 식구들이 모두 떠난 뒤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규를 데려가신 아주버님께서는
그 사이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되셨는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희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어머님을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 부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일을 나가시고부터 어머님께서 민규를 맡아 키우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도 아이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이 앞에서까지 형님 욕을 달고 사셨나 봅니다. 민규, 너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어? 엄마 가슴 아프게 못된 말을 누가 하래? 뭐가?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는 게으르고 집안일도 못하는 게 나 키우는 게 귀찮아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일하는 척 놀러나가는 거라고. 엄마가 나랑 아빠 사랑하지 않아서 챙겨주는 것도 대충 하는 거고 우리 집 등골 빼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아빠도 엄마한테 속으면 안 돼. 할머니가 그랬는데 언제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우리 버릴지 모른다고 말했어. 그래서 엄마가 없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그랬어. 이외에도 민규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민규 나이대가 들어선 안 되는 이야기였고 차마 저희가 듣기에도 거북스러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인 건 아이가 이미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그런 거짓된 사실을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주입시켰다는 게 큰 문제였죠. 어머님께서 형님을 어느 정도 싫어하시는지는 알았지만 아이에게까지 거짓말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가족 전부에게도 충격이었겠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민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께서 민규한테 제 아내 욕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흉을 본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야. 민규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일 때문에 소홀한 거 가지고 흉을 본 건 맞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까지 했겠니? 아범아, 애미 믿지? 애미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겠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제가 시집살이라 생각하고 참았다지만 어떻게 손자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 키우셨다는 분이 엄마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너를 욕하고 괴롭혔다고. 누가 들으면 정말 내가 그렇게 행동한 줄 알겠다. 봐라 아범아, 얘가 이런 애다. 분위기 봐서 거짓말을 살살 하잖니. 은선아, 네가 봐서 알지? 내가 첫째한테 뭐라 하든? 어머님, 해도 너무하세요. 지금까지 행동 솔직히 말씀하시고 형님께 사과하시면 끝날 일이잖아요. 저도 듣고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하라고 하세요? 뭐? 예, 내가 쟤는 괴롭혀도 너는 내가 아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회사 다니라는 이유 덕분에 시달리지 않은 거지 다른 상황이었으면 모르잖아요. 어머님, 그냥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용서 구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봐라. 첫째랑 너희 짰구나. 내가 다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들들아, 엄마 알잖니? 응? 너네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정말 믿을 거니?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형님과 저, 민규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죠.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던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실망하여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어머님 집을 나와 분가하게 되었고 어머님과 영영 연을 끊게 되셨죠. 결국 장남과 인연 끊기고 혼자 되신 어머님은 그 뒤로 저희에게 앓는 소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합가하고 살자고 하셨지만 어머님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죠. 네 영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첫째 걔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영문이도 이상해졌다. 얘 영우야, 엄마가 너네 키운다고 고생해서 몸이 말이 아니잖니. 혼자 어떻게 지내겠어? 내가 은선이 예뻐하는 거 알지?
영우 너라도 들어와서 같이 살자. 어머니, 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인정 안 하시면 어떡해 해요. 말씀처럼 어머니가 저희 키우신다고 희생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된 돌이 저 혼자 할게요. 괜히 은선이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뭐? 어떻게 영우 너까지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저도 형과 똑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하세요. 남편은 고맙게도 저에게 어머님과의 거리를 두게 해주었고 지금까지 혼자서 어머님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떨어지게 된 형님은 이전 제가 보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예쁜 분이신 줄 몰랐는데 얼굴은 꽃이 개화하듯 화사해졌고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어 웃상이 되셨죠. 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셔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전 이제서야 형님과 같이 다니며 그 마음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조카 민규도 다행히 어머님과 빨리 떨어져서인지 할머니에게 잘못된 사실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착한 아들로 형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인정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합니다. 형님이 당하신 일을 제가 당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부디 나중에라도 어머님께서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 식구와 형님네 식구 모두 늙어서까지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네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긴 부끄럽던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형제간에 서로 배려하시며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